네, 안녕하세요. 곰돌이TV 곰돌이쌤 김영직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제 사실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걸려가지고, 윈도우 다시 깔고 프로그램을 다시 이제 정비하다 보니까, 편집 프로그램도 다시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연습을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편집도 제가 직접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이 좀 늦어졌는데, 오늘은 이제 그 연기자들이 영화 출연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영화 출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연기자는 출연 등급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주연이 있고, 그 다음에 주조연, 조단역, 단역, 이미지 단역 이렇게 이제 있고, 사실 엑스트라는 배우가 아닙니다. 배우가 아니라서 일단은 엑스트라는 그냥 현장에서도 누구도 어느 누구도 이제 배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면서 영화의 어떤 퀄리티라던가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사실 배우라고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저도 제자들이나 후배들이나 이제 영화 촬영이 어떻게 되는지 현장을 좀 경험하기 위해서는 보조 출연도 조금 이제 추천을 하는 편인데, 그게 이제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계속 하다 보면 사실 그게 배우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될 수 있어서 한 서너 번쯤은 이제 현장에서 엑스트라 경험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촬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스태프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카메라 위치에 따라서 배우들의 연기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이제 직접 바로 현장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엑스트라 출연하는 게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이제 그게 된다면, 사실, 배우가 아닌데, 배우를 하기 위한 친구들이, 계속 물론 이제 알바 개념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 시간에 차라리 연기 연습을 더 하고 오디션을 더 알아보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자기의 출연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주연이 결정이 돼야 제작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물론 이제 보통 이제 영화사에서 시나리오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제작을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을 하게 되겠죠. 결정하고 나서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게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보통 주연이 누군지에 따라서 이제 투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티켓화가 있는 분들이 나오면 그 영화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그것들을 의견들을 비치게 되죠. 그래서 가장 먼저 시나리오가 이제 제작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 주연이 어느 정도 이제 계속 바뀔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연이 결정된 다음에 투자자들을 모아서 투자를 결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조단역급, 그다음에 단역급들을 오디션을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미지 단역부터 배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지 단역은 사실 대사가 거의 없는, 물론 현장에서 다 같이 웅성거리는 거나 그 왈라라고 하는 그런 웅성거리는 이런 소리들을 합니다. 그게 이제 처음부터 배역이 대사가 있고 나서부터는 단역이라고 이제 명시가 되지만, 그냥 이미지 단역은 일단 대본상에 나오긴 하지만 대사가 없는 사람을 이제 이미지 단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역 이상부터 물론 이제 이미지 단역도 배우로 인정을 받습니다. 똑같이 이제 분장을 하더라도 그 분장 차에 올라가서 분장을 하고, 근데 이제 엑스트라 분들은 물론 분장차로 가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그냥 현장에서 바로 이제 줄을 쭉 서서 분장을 받고 의상 받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미지 단역부터는 이제 분장차에 올라가서 직접 차에 앉아서 이제 분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대우가 좀 다릅니다. 물론 출연료도 다르죠. 출연료도 다른데 일단 현장에서 이미지 단역 이상부터 배우라고 대접을 받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영화 출연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아볼 텐데요. 물론 이제 연기력이 있어야겠죠. 연기력이 이제 가장 먼저 우선시 되고, 그다음에
자신의 캐릭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캐릭터를 좀 알아서 사실 오디션을 보러 이렇게 다니게 되면 나를 이제 어떤 배역으로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아, 내가 남들한테 비춰지는 이미지가 이런 캐릭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이미지를 좀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프로필 촬영을 해야 되죠. 프로필 촬영을 그냥 물론 셀카로 찍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좀 전문적이지 않고 아마추어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일단은 프로필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싼 데는 뭐 3, 40만 원, 비싼 데는 7, 80만 원 하는 데도 있는데 프로필 촬영을 업체들을 잘 알아보셔서 자기의 그리고 맞는 어떤 컨셉을 좀 정해서 프로필을 촬영을 하고 그 보통 이제 프로필 찍고 나면 그 포토그래퍼 그 사진 작가분이 몇 장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합니다. 사진을 선택한 다음에 그 사진을 좀 보정을 해주죠. 근데 보정도 이제 피부나 이런 거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턱도 좀 깎아주고 그러는데 너무 많이 이제 보정을 하게 되면 못 알아봅니다. 오디션 갔는데 누구세요? 막 그래요. 그렇게 이제 너무 많은 보정을 하지 말고 그냥 자기 있는 곳에서 뭐 그런 어떤 잡티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보정을 하고 제가 이제 제 그 프로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한 장짜리로 대부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대표적 이미지하고 그냥 좀 표정이 있는 그런 어떤 연기적인 어떤 그런 표정이 나오는 걸로 해서 사진을 넣고 이름, 생년월일, 그 다음에 키와 몸무게. 물론 이제 광고 모델 쪽들은 이제 자기 신발 사이즈라든가 뭐 가슴, 허리둘레 이런 것까지 같이 쓰는데 대부분 연기자들은 키하고 몸무게 정도만 이제 쓰고 그다음에 자기 연락처도 전화번호하고 이메일. 왜 그러냐면 이제 오디션 보러 가기 전에 이메일로 대본하고 이걸 보내줍니다. 약도하고 대본을 보내주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를 꼭 넣고 그다음에 자기가 출연했던 경력들, 뭐 영화나 드라마나 연극 같은 거를 자기가 출연했던 경력들을 넣어서 프로필을 만들어서 한 장짜리도 만들 수 있고 두 장짜리로 만들어서 두 장짜리 만들 때는 자기가 출연했던 어떤 이미지에서 아니면 자기가 분장을 받고 그 사진을 현장에서 찍어서 그냥 다양한 표정의 사진들을 넣는 게 좋다. 그래서 이 프로필을 찍은 걸 갖고 이제 영화 제작사나 캐스팅 디렉터, 에이전시를 찾아가서 이제 프로필을 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배우 누구입니다. 프로필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프로필을 좀 잘 받아주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문 밖에 그냥 박스 같은 거를 프로필 놓고 가세요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영화 제작사나 캐스팅 디렉터들 찾는 거는 네이버 카페에 액터 잡이나 액터 길드 그리고 뭐 필름 메이커스라는 그런 그 사이트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등급이 이제 좀 높으면 이제 좀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본인이 이제 그렇게 찾아서 영화 제작사를 찾아가서 영화 제작사 사실 근데 주소가 뭐 자주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어떤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이제 제작사가 있잖아요. 그 제작사 주소를 검색을 해서 그 주소를 하고 물론 이제 그걸 프로필 투어라고 하는데 프로필 투어 할 때 뭐 한두 곳만 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그 근처 여러 곳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그 근방에 있는 여러 영화 제작사 뭐 캐스팅 디렉터들 찾아가기 위해서 이제 좀 사전에 좀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프로필을 출력을 하기도 하고 A4 조금 이제 인화지가 있는 그 A4나 아니면 인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좀 돈을 들여서 좀 두껍게 해서 이제 그 인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요즘은 이제 이메일로도 많이 받으니까 이메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바로 이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필을 찍어서 자기가 PPT 자료로 한 장이 됐든 두 장이 됐든 이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영화 제작사나 영화 제작사에 찾아가거나 아니면 캐스팅 디렉터나 에이전시로 찾아가서 프로필을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락이 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어딘데요? 뭐 몇 월 며칠 날 오디션인데 시간 되세요? 작품은 어떤 뭐 감독님의 차기작 뭐입니다. 라고 이제 해서 그러면 시간 됩니다. 그러면 이메일로 자기가 준비할 오디션 대본하고 약도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해서 가면 보통 이제 배역 오디션은 30분 터울로 많이 부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뒤에 사람 그 터울을 30분 정도 터울을 줘서, 물론 이제 본인들이 조금 일이 있으면 그 시간 맞춰 가지만 대부분이 좀 일찍 가서 그 오디션 현장도 좀 분위기도 보고 거기서 이제 아는 선후배들도 만나고 뭐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자기 순서가 돼서 들어가면 대부분이 이제 유명한 배우들은 뭐 감독님이 직접 오디션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조연출이나 그 연출부들이 이제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오디션을 막 수십 번을 보고 막 했지만 감독님 앞에서 직접 오디션 본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물론 인지도가 많은 배우들은 이제 배역이 크니까 감독님이 직접 보고 이제 오디션을 선택할 배우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역할이 크지 않은 배역들은 감독님이 직접 일일이 다 오디션을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감독님에 따라서 직접 오디션을 다 보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단역, 조단역 뭐 이런 친구들은 그냥 영상을 찍고, 그 영상을 거기 감독님이 나중에 영상을 보면서 좀 걸러내서 이 친구 한번 다시 한번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처음 먼저 이제 가서 자기소개를 합니다. 선배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예, 안녕하세요. 뭐, 마흔 몇 살 누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뭐 간단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를 좀 어필할 수 있는 자기소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소개가 끝나면, 그러면 대본,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상대방 역할하고 지문이나 이런 걸, 오디션 진행하는 측에서 읽어주고, 내가 이제 오디션 볼 배역을 이제 오디션을 보는데,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본은 대부분 이제 암기를 해서 가죠. 그냥 대본 보고 읽는 거는 사실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니까, 일단은 거기서 오디션을 보는 거는, 카메라로 찍는 거는 그 사람의 연기를 하면서 표정이나 이런 게, 눈빛이나 이런 게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연기할 때는 내가 얼른 다음 대사를 보고, 내 대사 할 때는 카메라를 보고 연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보통 2, 3일 전에 대본을 보내줘요. 보내주니까 자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니까 자기 거 이제 연습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배역 오디션을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간혹 가다가 이제 캐스팅 디렉터 분들은 이 사람이 그 어떤 연기들 하는지 잘 모르니까 자유 연기를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유 연기를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오디션 가서는 한 3개 이상을 하고 온 적도 있는데, 대부분 한두 개 정도는 자유 연기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 보고 표정 연기 해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화난 표정, 웃는 표정, 짜증난 표정 뭐 이런 것들을 카메라로 이제 찍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모습을 사진으로 이제 프로필 사진처럼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면, 옆면, 반대쪽, 뭐 전신 이렇게 찍어서, 왜 그러냐면 이제 감독님이 그 배우가 뭐 보통 이제 바트샷 잡으면 전체 어떤 그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전체 사진도 찍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오디션 보고 전화가 오느냐, 전화가 안 오느냐. 전화가 오면 대부분이 이제 오디션에 합격을 했다던가 아니면 2차 오디션을 본다던가 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연락이 안 오면 그냥 떨어진 겁니다. 떨어진 거니까 계속 연락 기다리지 마시고, 어느 순간 되면 연락이 안 오면 이번에 떨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이제 배역 오디션을 보는 분들이 역할을 받기 위해서 배역 오디션 보는 분들이 연기를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그 정도의 오디션을 볼 정도 되면 최소한 상업영화 2-3편 이상, 그리고 연극도 많이 하고, 그래서 연기력이 부족하기보다는 좀 캐릭터가 잘 안 맞았다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내가 봤던 오디션 배역이 좀 유명한 선배님들이 이제 카메오처럼, 우정 출연이나 카메오처럼 출연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한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유명한 배우인데 내가 본 영화 오디션에 한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감독님 입장에서는 그런 인지도 있는 배우들이 내 영화에 출연해주면 좋겠죠. 근데 이제 좀 무명 배우들은 그런 역할들은 사실 이렇게
좀 인지도 없는 배우들이 좀 해서 그 어떤 경제 활동도 할 수 있게 그리고 더 출연을 많이 할 수 있게 좀 기회를 주면 좋은데 그런 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와서 그렇게 되면 선배님 뭐 계약서 쓰러 오세요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 그냥 바로 그냥 계약서 없이 몇 월 며칠 날 촬영 있으니까 어디로 오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총 출연료가 100만 원이 넘어가면 계약서를 쓰는 편이고요. 계약서가 이제 그 100만 원이 출연료가 1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계약서를 직접 쓰지 않고 그냥 구두 계약도 다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촬영 날짜에 가면 되고 보통 이제 회차로 나누고 영화는 뭐 예를 들어서 한 편 찍는데 뭐 40회차다 그러면 40회차 매일 찍는 게 아니라 뭐 2, 3일 찍었다가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가 거기서 또 며칠 찍고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거기서 준비했다가 또 며칠 찍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그러니까 촬영하는 날이 회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선배님 출연료가 50만 원인데 4회차입니다. 그러면 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영화 이렇게 쭉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써서 회차당 얼마에서 총 2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지급 날짜도 거기 명시가 돼 있습니다. 뭐 촬영 전에 이제 계약서 쓰면서 50% 그리고 내가 출연한 그 회사가 다 끝난 다음에 나머지 50%를 주는 경우도 있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그냥 계약서 쓰면서 바로 이제 전액 입금해 주는 경우도 있고 영화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보통 이제 자기가 영화사 찾아가서 하면은 그냥 3.3%만 떼고 이제 입금이 되는데 캐스팅 디렉터를 통해서나 뭐 에이전시를 통해서 이제 영화 출연이 되면 거기에 AP라고 그래서 소개료를 받습니다. 보통 이제 30%, 20%좀 금액이 크면은 뭐 20%, 10%도 받긴 하는데 보통 30%를 소개료로 떼갑니다. 그러면 이제 200만 원에 3.3% 떼고 거기서 30%를 캐스팅 디렉터나 에이전시한테 보내줘야 되고 저한테 직접 또 제 통장으로 이제 출연료가 꽂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캐스팅 디렉터가 3.3% 그다음에 자기 AP 떼고 저한테 입금해 주는 경우도 있고 좀 이거는 좀 다 다릅니다. 그때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출연 계약서를 쓰고 이제 자기가 보통 이제 지방에서 촬영을 하면 그 전날 미리 이제 내려가게 합니다. 저도 이제 부산으로도 많이 촬영을 갔는데 이미 이제 부산 가면서 거기 이제 기름값이라던가 뭐 톨비를 다 지원해 주고요. KTX를 타고 간다 그러면 KTX 값도 지급을 해 주고 그리고 이제 차편이 없어서 보통 제작부가 이제 역으로 데리러 오기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늦었다 그러면 택시 타고 가서 숙소까지 이동하면 그 숙소 이동하는 택시비까지 다 지급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보통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뭐 아니면은 좀 거리를 따져서 얼마 정도만 지급하겠습니다. 뭐 남양주 촬영소다 그러면 한 뭐 기름값 왕복 2만 원 정도, 뭐 지방 좀 내려가면 5만 원 정도, 아니면은 뭐 그냥 영수 처리하는 거 다 차비 뭐 KTX나 이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다 주면 그걸 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촬영 현장 가면 이제 보통 이제 분장을 하고 의상을 갈아입고 이제 대기하다가 이제 선배님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촬영을 하고요. 현장에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많은 뭐 선후배 분들도 만나고 스태프들도 만나는데 스태프분들하고는 사실 그분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대부분이 이제 동료 연기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성향도 좀 있습니다. 내가 조금 외향적이고 사람들 좀 사귀고 하면 뭐 가서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조금 혼자 있는 거 하면은 그냥 내 촬영 없으면 그냥 옆에 앉아서 커피 마시고 그냥 휴대폰 하고 하다가 선배님 나오셔야 됩니다. 그때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좀 그때 좀 다른데 뭐 사진도 같이 찍기도 하고 이 19금 영화죠. 18금인가? 19금 영화인데 이제 연애의 맛 같은 경우는 촬영하러 갔는데 그날 이제 오지호 씨하고 강예원 씨하고 저하고 3명만 촬영을 하는 날이었어요. 숙소도 막 호텔로 좋은 데로 잡아주고 근데 3명만 나오니까 뭐 그분들하고 사진도 여기 이제 올려놓으면 사진도 찍고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기주봉 선생님하고는 제가 처음 20살 때 대학로에 이제 극단의 연극을 배우려고 갔을 때 그 극단에서 공연을 같이 하셨던 선생님이거든요. 그 인연이 돼서 제가 이제
요즘은 연락을 잘 안 드리는데 연락드려서 뭐 선생님 공연하시면 좀 제자들 같이 데리고 가서 이제 공연도 보고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만나는 선후배들과의 어떤 관계도 왜 그러냐면 내가 모르는 정보를 그분들이 알려줄 수도 있고 제가 아는 정보를 그분들한테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서로 어떤 동료 의식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숙소에서 같이 잘 때는 이제 뭐 같이 밥도 먹고 보통 이제 역할이 좀 크면 방을 하나 주는데 제작비가 많지 않고 여러 명이 오면 숙소를 막 한 군데 다 못 잡거든요. 그러면 같이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보통 뭐 2명 정도 같이 자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촬영이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촬영이 끝나고 계속 저희가 영화 제작사에 계속 찾아가야겠죠. 뭐 인터넷으로 찾으면 뭐 액터 잡이나 액터 길드 같은 데 보면 이메일로 접수를 받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메일도 계속 보내고 자기가 시간 날 때 프로필 투어를 해서 뭐 솔직히 상암동 그 상암 DMC만 가도 영화 제작사가 거기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만 가도 최소한 6, 7곳 이상은 프로필을 제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품을 자기가 많이 팔아서 오디션을 많이 봐야 출연의 기회가 많이 생기는 거니까 저도 사실 근데 그렇게 많이 하고 싶은데 사실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지금 요즘 출연이 조금 이제 주춤하고 있는데 저도 항상 시간 날 때 이제 인터넷 그 카페에 들어가서 뭐 계속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메일로 보낼 수 있는 데는 계속 이메일도 보내고 뭐 그렇게 되고요. 아까 이제 프로필 찍었던 제가 이제 제 친구 중에 그 몬드리안 스튜디오라고 하는 그 프로필 촬영하는 그 장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장원석 이라고 제 친구예요. 그래서 아마 곰돌이쌤 김영직 선생님 추천으로 소개로 왔습니다. 그러면 좀 제 이름을 발면 좀 깎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따가 그 밑에 제 프로필 나올 때 그 자막을 지금 한번 띄워드릴게요. 연락처 알려드릴 테니까 프로필 잘 찍으시고 오디션 많이 보셔서 출연을 많이 하시고 배우라는 멋진 꿈 계속 쭉 이어가시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즐거움도 주고 꿈을 이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